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한폐렴과 또 중국, 그러니까는 친중국 전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한폐렴이 시작된 것은 중국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감염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자꾸 퍼져나가는데, 중국 내에서도 서로 그 성간에 그 문을 닫고 말이죠. 그렇게 폐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한국에서 말이죠. 중국에 친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차단한다고, 오늘까지 차단은 안 하고 계속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것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빗발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한폐렴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중국 물론이요,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못하게 하는 말이죠. 한국인에 대해서 그런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다. 90몇 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참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왜 나왔느냐? 바로 문 정부의 친중국 노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친중국 노선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데,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중국의 거대한 꿈이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의 꿈을 꾸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 중국의 꿈과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날을 했고, 또 이 우한폐렴이 왔을 때도 어려운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이러면서 중국을 오히려 감싸 안고 중국에 대한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태를 악화시켰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친중국 정책, 친중국 노선이 과연 그게 가당치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친중국 노선은 우선 중국의 국가적 성격과 또 중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한국에 대한 행태에 대한 아주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와 꿈을 같이 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꿈을 같이 하려면은 서로 간에 이상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이 할 꿈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중국이 꿈을 같이 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진짜 헛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봐도 우리는 중국과 그렇게 굉장히 이웃나라고 또 이제 무역 관계가 또 제1이고 그런 나라와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그냥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관계의 일원으로서 친한 정도지, 그거를 꿈을 같이 한다든가 친구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든가, 어려울 때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든가, 그러한 친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몇 가지 점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해온 그런
정책입니다. 쭉 해온 정책입니다. 특히 역사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해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태도를 보면은 우리는 중국과 결코 같은 꿈을 꾸는 나라가 될 수가 없고, 또 중국과 그렇게 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다는 식으로 그런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이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역사적으로 중국은 그 계속 역사적인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역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76년인가요? 그 이후에 통합적 그 다민족 국가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그런 궤변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입해서 이렇게 속국이나 또 자기 영토로 삼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까지 자기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인류 보편의 하나의 그 기본 기준인데, 중국은 현대 영토를 넓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과거의 모든 과거까지 자기가 자기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56개인가가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던 나라들도 모든 역사도 다 자기의 역사라고 그러고, 그 조선족이 이제 조선족도 중국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그 조선족의 역사도 전부 자기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고구려의 역사라든가 그 발해의 역사가 전부 자기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제 아주 그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지고는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서북공정과 동북공정이죠. 그래서 서북공정은 티베트의 역사로 완전히 자기 역사로 그렇게 말하면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고, 동북공정은 바로 한국의 역사인 고구려와 그 발해의 역사를 전부 자기 나라의 역사로 편입시킨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서북공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동북공정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고 그랬는데, 우리 반대도 좀 시원치 않았죠. 저들의 술수에 말려들었죠. 그래서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자기들의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역사가 자기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신라의 역사도 자기 역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침략을 우리가 보면은 그 도저히 같은 꿈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그렇게 절친한 친구라고 한미 동맹을 제쳐놓고 중국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주변국들이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북한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뭐 그냥 어떤 거는 그냥 현재도 벌써 그 뭐 해양 영토 같은 거는 그 섬을 그냥 일방적으로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과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섬을 가지고 자기 기하로 해서 이제 자기 영토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그 중국의 역사 침략과 그런 침략으로 공산 중국이 된 다음에 그 중국의 병합된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티베트와 위구르와 그다음에 몽고라는 나라인데, 원래 이 세 나라들은 전부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공산 중국이 들어서기 전에는 독립국가였는데, 이 세 나라를 전부 무력으로 강권으로 자기 중국에 편입시키고, 그것을 이제 중국의 성에 해당하는 구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치구죠, 그게. 그래서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이제 그 성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22개의 성이 있지만은 거기에 5개의 자치구로 성과 비슷한 그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서 자치구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티베트를 멸망시켜가지고 티베트 자치구, 또 이제 위구르를 멸망시켜가지고 위구르 자치구, 그다음에 이제 내몽고를 멸망시켜가지고 흡수시켜서 내몽고 자치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치구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런 자치구의 모든 종교를 다 산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제 그 나라의 하나의 정신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티베트의 불교를 아주 무수히 산압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인도로 망명해서 지금 망명 정부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위구르도 아주 무지하게 지금도 탄압을 하고 있어서 위구르에서 이제 이슬람교를 못 믿게 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고에서도 몽고가 원래 불교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와 같은 계통의 불교입니다. 근데 몽고의 불교도 완전히 탄압을 해서, 원래 공산화 되기 전에는 몽고의 불교가 절들이 몇 개가 300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20 몇 개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공산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국들을 자기한테 변화시켜서 완전히 정신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친구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꿈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참 놀랄 일은 중국의 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이죠. 미국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2017년 그 정상회담을 이제 플로리다주의 마라르곤가 하는 자기 별장에서 가졌죠. 그때 시진핑과 만난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까지 전부 다 중국의 일부였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말한 걸 그대로 이제 말한 건데, 외교 관계에 있으니까 시진핑이 말했다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현재 공산 중국은 지금도 정신 속에 남한이 다 남북한이 다 원래 자기 거였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기들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 나라는 전부 중국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이 있을 때 북한이 붕괴되든가
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자기로 접수하려고 그럴 것이고, 한국이 좀 약해졌을 때는 한국을 편입하려고 그렇게 그럴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사드 배치 때문에 그 강력하게 한 나라의 그 안보 정책을 갖다 간섭을 해서 사드 배치를 못하게 막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주민 이주 정책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상당히 그 중국의 그 의도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3.1절을 기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차이나 게이트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조선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양심 고백을 해서 인터넷에 사실은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그 행동은 조선족들, 자기들 조선족들과 중국 대학생 등 그 중국 사람들이 북경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그렇게 한국 여론을 장난질한 것이다. 그런 이제 차이나 게이트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아직 의혹에 불과합니다만은 아마 철저하게 그걸 밝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이 많고, 그래서 중국이 전혀 중국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고, 중국이 그렇게 절친한 친구는 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종북적인 정책에 더해서 지금 중국을 그렇게 자기의 친구로 삼고 중국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파생해 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이상한 친중 노선을 계속 유지하면은 국가가 망국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중 노선을 과감히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친중 정책을 갖다가 하나하나 수정하고, 또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차이나 게이트 같은 것은 엄중히 수사를 해가지고는 검찰에서 엄중히 수사해가지고 그 진위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중국의 정책에 동조해서 중국에 그 유리하게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그런 친중